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흥국화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흥국화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제가 이 기업별로 2차 세미나 영상을 좀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엔 이 기업별로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흥국화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흥국화재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재무제표를 잠깐 보자면은 한국화재 같은 경우 지금 PBR이 0.15배 그리고 BPS가 2881원으로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쯤부터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고 이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별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2월 26일에 1차 세미나를 열면서 이 세부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밸류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죠. 바로 저번 주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시장을 보자면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부터 할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을 한다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그 2차 세미나 라이브를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일단은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바는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자면은 전체적인 틀이나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사실상 이 자료 같은 경우 2월 26일 그때 발표되었던 자료와 뭐 거의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도 함께 보시자면 이거는 해설서이고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서인데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료에서는 사실상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담겨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향후 계획과도 달라진 부분이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용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이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부와 조금 스탠스가 달랐죠.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대한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뭐 분리과세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이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실제로 이 기업별 정책이 실현이 될지 저는 아직 의문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흥국화재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보험 테마 형성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심지어 점상까지 나온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점상이라든지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흥국화재 같은 경우 유동 주식수가 19% 비율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한 뭐 19.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유동 주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에 1차 세미나 발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실망이 컸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월 2일 날그 2차 세미나 때도 실망이 좀 컸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일단적으로 지지 라인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과거에도 저번 3월 말쯤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지지해 주면서 다시 기업 밸류 모멘텀으로 다시 재차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뭐 실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